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랑 주세요. 안녕하세요. 작가 서부경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 5시 반에 나와서 운동을 갔다 왔거든요. 운동 가는 길에 빵집이 하나 있는데요. 그 빵집은 굉장히 인기가 많은 대박난 곳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새벽 6시도 안 됐는데 그 앞을 지나가다가 빵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아시죠 여러분? 갓 구운 빵의 그 향기. 그동안 그 빵집을 지나갈 때마다 그냥 잘 되는 곳, 대박난 곳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오늘 이렇게 새벽부터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이분들은 훨씬 더 부지런하게 부단히 노력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혹자는 이렇게 말하죠. 잘 되니까 그렇게 새벽부터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거 아니겠냐. 나도 그렇게 대박나 봐라.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요.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선순환 구조라는 거예요. 열심히 잘 만들었어요. 또 잘 팔려요. 잘 팔리기 때문에 어때요? 또 잘 준비해야 되죠. 선순환이에요. 한의학 이론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간이 안 좋으면 화를 잘 내고, 화를 잘 내다 보면 또 간이 나빠진다고요. 악순환의 고리를 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와 비슷합니다. 간이 안 좋아서 자꾸 화를 내요. 화를 내다 보니까 자꾸 간이 안 좋아져요. 간이 안 좋은 게 먼저인지 화를 많이 내는 게 먼저인지 잘 모르겠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뭔가 굉장히 호의적으로 누군가한테 대해요. 칭찬으로 매번 시작을 한다던가 그랬을 때 그 상대방도 나에게 굉장히 호의적으로 대하거든요. 이건 선순환 구조예요. 좀 불편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상대방이 나를 배려해서 기꺼이 감수해 줄 때가 있고, 또 나 또한 좀 불편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호의로 제가 감싸 안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제 앞에서 계속 어설프게 뻔히 보이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계산을 딱 보면 저도 똑같이 계산기를 앞에 두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상대방도 자기가 어떻게든 손해를 안 보려고 계산기를 두드리겠죠? 그럼 저도 마찬가지겠죠. 이건 악순환이에요. 업체와 업체 간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자꾸 계산기를 두드리고 상대방을 쥐어짜기 시작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돼요? 똑같이 여기서도 계산기를 두드리겠죠? 그러면 별거 아닌 걸로 굉장히 크게 부딪히기도 하죠. 그러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런 하소연을 들었어요. 업체에서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뭘 힘들게 하냐고 물어봤죠. 내용을 들어보니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업체와 관시만 조금 좋았으면 그냥 유연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인데, 여기서 칼을 세워서 얘기를 하니 저기서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계약서 외에 협조를 구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더 배려해 줄 수 있고 조금 더 신경 써줄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비단 그 프로젝트 외에도 추후에 다른 쪽으로도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 칼을 세우고 쥐어짜고 죽이니 살리니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충분히 커버해 줄 수 있는 작은 것들조차도 다 실비 청구를 한다던가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런 경험을 숱하게 했습니다. 대로 주고 말로 받은 경험 있지 않으세요? 내가 여기 쥐어짜서 이만큼 땡겨오잖아요. 결국 다른 데서 또 나를 쥐어짜서 그만큼 땡겨가더라고요. 악순환입니다. 선순환 구조는요, 제가 이 사람이 잘 되게끔 도와줬더니 또 다른 데서 저를 잘 되게끔 도와주는 게 선순환 구조라고요. 사람들이 선손해 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합니다. 지금 나를 만만하게 보는 건가 하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죠. 여러분, 선손해 봐서 후이익을 보는 경우가 진짜 많다고요. 조금 마음을 너그럽게 쓰면 더 큰 너그러움이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요만큼을 베풀면 더 큰 베품이 있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쥐어짜고 쪼고. 이 악순환의 근원이 뭐냐면 에너지 전달이에요. 상대방이 자꾸 나한테 화를 내요. 그래서 나도 얘한테 화를 냈어요. 그럼 상대방이 또 저한테 화를 내요. 내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나한테 화를 낸 게 시초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상대방이 화를 낼 수밖에 없게끔 내가 원인 제공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정답은 없어요. 다만 이게 악순환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이 잘 풀리려면 인간관계든 일이든 모두 선순환 구조로 세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현재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그게 악순환임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 상황 속에 있을 때는 허우적거리느라 객관적으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설령 악순환인 걸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고리를 끊지 못하는 이유는 어쩔 수 없는 계약관계나 어쩔 수 없는 상황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그 악순환 패턴을 바꿀 수가 없다면 내가 바뀌면 됩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나에게 화를 낼지언정 나는 그 화를 반사시키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실수를 하고 상대방이 나한테 부족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 악순환의 씨앗을 품어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악순환의 공이 이렇게 와요. 그걸 또 받아치고 이러면서 계속 악순환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끌어안았다고요. 그러면은 악순환은 사라집니다. 가끔 업체를 길들여야 된다. 기선제압을 해야 된다. 쪼아야 된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강하게 찍어 누르면 그 순간에 예예하면서 맞춰주겠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윤 신용만 하거나 오히려 더 적대당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선순환 구조로 움직이게 되면 내가 요청하지 않은 것조차도 상대방이 그 이상의 것을 해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선순환 구조가 되면 마음과 마음이 닿고 마음과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것도 도움을 주기도 해요. 우리가 겪는 무수히 많은 변수들이 계약서 상으로만 해결될 수 없는 게 너무너무 많고 그 이상의 협조를 구해야 될 때가 되게 많은데 결국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건 태풍이 아니라 햇님 아닙니까? 중요한 건 선순환 구조는 내 의지대로 세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마음의 여유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먼저 채우고자 노력하면서 세팅을 바꿀 수 있는 거죠. 내가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선순환 구조로 잘 지내고 계시겠지만 앞으로도 더 넓은 범위로 선순환이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꾹,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 가득한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